안녕하세요, 드림빅입니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 중인데도 IPO 열풍이 거셉니다. 올 한 해만 집계된 미국 시장 IPO 규모가 140빌리언 달러, 약 150조 원입니다. 스펙 상장도 포함해서 2020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다가기 전에 IPO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DoorDash라는 두 개의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190개 이상의 국가, 8만 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만 5억 명이 넘고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무려 300억 달러 이상으로 우버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입니다. 창립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동료인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는 2007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사하고 한 아파트를 빌려서 룸메가 됩니다. 그러나 비싼 월세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중에 다가오는 10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죠. 대부분 이럴 때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호텔부터 모텔까지 예약이 다 차 있죠. 이때 조 게비아는 영돈 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룸메인 브라이언한테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핸드폰이 없었나? 뭐 아무튼 저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야, 우리 아파트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컨퍼런스에 오는 디자이너들한테 4일 동안만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때? 아침 식사도 주고 괜찮지 않아? 브라이언은 그래 해보자 하고 마트에 가서 에어 매트리스 3개를 구매하고 집에 설치합니다. 대부분 영어권 나라에서 숙박과 아침 식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Bed and Breakfast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침대 대신 에어 매트리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Air Bed and Breakfast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잘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 2월 브라이언의 첫 룸메이트인 네이선이 합류하여 Airbed and Breakfast라는 이름의 새로운 벤처 기업의 세 번째 공동 창업자가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보아 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호텔을 예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간을 빌려주는 고객과 공간을 빌리는 고객을 서로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11일 airbedandbreakfast.com이라는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2009년 1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업체 Y 컴비네이터한테 $2만 달러의 자금을 받게 됩니다. 2009년 3월 airbedandbreakfast.com이라는 이름은 airbnb.com으로 변경되었고 사이트의 내용은 에어베드와 공유 공간에서 집 전체와 아파트, 개인 방, 성, 모트, 이글루 등 다양한 특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에어비앤비 온라인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하고 숙소에 대한 소개, 사진, 숙소의 규칙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들을 이용객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이용객은 여행지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에 적합한 방을 잡고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로 이루어집니다. 한동안 에어비앤비는 인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수많은 숙박 웹사이트 중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2011년이 되니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2011년 2월 에어비앤비 누적 예약 건수 100만을 기록했고 2012년 1월에는 500만, 2012년 6월에는 1000만 건의 누적 예약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예약 중 75%는 미국 대륙 이외의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2초에 1건의 객실 예약이 이루어지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호텔 비용이 비싸서 머물 곳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플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엄청 좋죠. 특히 가방 하나만 들고 여행하는 백패커들이 에어비앤비를 엄청 좋아했죠.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로 확장하고 매년 수익도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작년 9월에 2020년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여행 산업이 마비가 되고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것 무척 힘들어져서 전체 직원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1,900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가 올해 3분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숙박 예약이 줄면서 매출이 지난해 3분기보다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2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실적이 조금 나아졌어요. 매출도 늘었고 비용 절감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순이익은 2억 1,900만 달러, 약 2,400억 원이 됩니다. 올해 1,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적자를 기록했다가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상장을 준비할 수 있는 반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티커는 ABNB 약칭으로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모델을 조정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교외 지역 숙소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약간 초점을 바꿨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하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 밀집된 도시를 탈출해서 외곽에서 휴가를 보내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행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좋은 기회일 텐데. 투자하면 리스크가 꽤 높죠. 다음은 놀대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놀대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음식점에서 집 앞으로 음식을 빠르게 배달해주는 업체. 이름을 해석하면 문돌진, 문질주라는 의미입니다. 빠르게 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뭐 이런 뜻이죠. 놀대시는 2012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토니 수, 스탠리 탕, 앤디 팡과 에반 무어가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에반 무어는 2014년에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며 회사를 떠났고 토니 수가 현재 CE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팔로알토딜리버리닷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3년 1월 첫 배달을 하면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Y 컴비네이터한테 도움을 받는데요. 3월에 12만 달러의 투자를 받고 6월에 이름을 DoorDash로 바꿉니다. DoorDash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인 2018년에 우버의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를 제치고 미국 시장 2위에 올라갔습니다. 2019년에 시장 리더인 그롭허브를 제치면서 지금까지 1위를 유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미국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DoorDash 시장 점유율이 49%, 우버는 22%, 그롭허브는 20%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유저 수가 미국 인구의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총 39만 사업주와 계약하고 있고 약 100만 명의 배달원들을 통해 1,800만 명의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미국이 주력이지만 캐나다와 호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 배달에만 집중해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로컬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DoorDash가 IPO 신청서에서 밝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매출이 약 19억 달러가 되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할 때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회사 시가총액은 250억 달러 정도이고 나스닥에 상장되면 티커는 DASH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 투자를 고려하는 분이시라면 유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oorDash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성장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주이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서 잠시 추춤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이 DoorDash 측에서는 상장하기에는 최적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 고객들로부터의 매출이 더욱 높고 신규 유저들로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나 마케팅 비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앞으로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2개의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